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성결 페어 NGO 분야를 맡게 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구호 개발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체 미션 파트너 부문에 소속 중인 최병수 차장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직무 설명에는 NGO 파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NGO의 뜻을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가 사정적 용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나 관련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 조직 단체로서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영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각 단체의 미션을 통해 왜 우리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소개에 앞서 NGO의 사업 영역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그 다음으로는 학자금, 장학금 등 이제 교육 쪽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쪽이 있고요. 예술문화 쪽, 다음으로는 병원, 경영을 비롯한 의료보건 쪽, 그다음에 학교의 연구 쪽, 그다음에 지역개발 쪽, 그다음에 국제개발 및 해외 원조 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다음은 우리 국제개발 구호를 하고 있는 기아대책의 사업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구호 개발 사업입니다. 즉 해외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저희 기아대책에서는 해외 아동 결연, 인도적 지원, 교육, 보건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그분들을 돕는 긴급구호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복지 사업입니다. 국내 아동 결연, 위기가정 지원,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지원 사업입니다. 고아원 및 상골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유지수 지원 사업, 그다음에 통일 준비 사업, 긴급구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나눔입니다. 행복한 나눔은 기증된 물품들을 잘 관리해서 다시 나눔 가게를 통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으며 또한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공정무역을 통해 원두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NGO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마 천사와 같은 분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떠오를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 구호 현장에 파견되어서 멋지게 구호 활동하는 모습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늦은 시간까지 어린 아이들이 모아준 후원금을 개수하는, 그런 저금통을 개수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원자의 컴플레인을 듣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좀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온갖 굳은 행정일을 하기도 하는 아주 작은 일부터 현장에 실제 구호 활동을 하는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NGO의 활동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액 후원 모금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광고, 홍보, 브랜드 등 정말 전문 분야의 영역에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NGO에는 어떠한 직무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 부서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해외 부서고요. 국내에서 하게 되면 국내 사업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후원을 만들어내는 모금 및 마케팅 부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NGO의 시작과 끝이 모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저희 같은 NGO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업부서와 모금부서는 NGO의 뼈대로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하는 운영 부서입니다. 그 밖에 단체를 알리는 홍보 부서, 단기적으로 전략을 짜는 전략 부서, 또 여러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도와야 하는 후원자 지원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아드 측의 주요 직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운영지원본부입니다. 크게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무팀은 사옥의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거나 또 관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또 차량도 관리할 수 있겠죠. 이렇듯 기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급여,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후원자님들의 귀중한 후원금을 잘 관리해야 하므로 투명성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국제사업본부는 해외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우물을 판다든가 학교를 짓는다든가 빈곤 지역의 아이들을 또 도와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서 파견한 기대 봉사자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본부입니다. 디지털 본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양한 모금을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자기 전공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필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동행본부입니다. 이 부서는 후원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어떤 특정한 전공보다는 후원자 중심의 마인드와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션 전략 본부인데요. 이 본부는 제가 속한 본부이기도 합니다. 교계 및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신학을 하신 분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 전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교계 네트워크에 적극적이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해서 다양한 직무를 거쳐서 현재는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 모금가 협회 모금 강좌를 듣거나 혹은 CFR이라고 해서 국제 모금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CSR 본부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로 대기업과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기업의 사회 공헌 혹은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 기프트 본부는 기아대책 내에 고액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결대학교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시민의식과 창의적 혁신 역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조직은, 모든 단체는 그 단체 인재상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아대책도 7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기아대책이 바라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금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약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서류 통과도 어려울 수도 있고 혹시나 입사 후에도 기독교적인 조직 문화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조직의 인재상 혹은 핵심 가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본인이 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내용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칸을 보게 되면 요구 역량과 우대 조건이 나와 있는데 1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아 대책의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소유한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각 기관의 존립의 미션, 핵심 가치 등은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동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업무 관련하여 경험자를 많이 우대하고 있는데 기아 대책에도 공채 형식의 채용보다는 경력자 중심의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인턴 활동, 계약직 근무 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은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채용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NGO에 접학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NGO에는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NGO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단체의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그에 따라서 모든 영역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재무를 하신 분도 필요하고 총무 일을 해야 되는 분도 필요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또 편집을 해야 되는 분도 필요하고 마케팅, 경영, 행정을 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이렇듯 모든 부분에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의 존재 미션에 동의하고 또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자격증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필요 역량이 다릅니다. 해외 사업장일 경우에는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 경험, 언어 구사 능력이 도움이 됩니다.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자나 아니면 회계사 같은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복지법인에서 일을 하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속한 모금 쪽에서는 CFRE와 같은 국제 모금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모금가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대상으로 하는 모금을 하는 경우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와의 접촉점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NGO나 국제개발협력에 기초부터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추천하는 것은 코이카, 잘 아시다시피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어지는 ODA 자격증 시험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개발 원조라는 ODA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NGO 쪽에 첫 발을 내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 활동을 통해서 내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NGO가 있고 또 각 단체마다 설립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여성, 난민, 장애인 예, 등등 많은 분야 중에서 내 관심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인턴 대도 아니면 코이카의 해외 파견 근무 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아대책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자원봉사 활동 기회도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청년기대 봉사단이라고 해서 해외를 1년 동안 봉사하면서 해외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는 필수적으로 잘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해외에 있는 국가와 협력하여 일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또 기아 대책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GO가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무에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사시에 기본 영어 능력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직무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하려면 관련 전공이 필수인가요? 제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러한 전공자예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공을 바꿔야 하나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좀 보았습니다. 물론 NGO에서 일하려면 국제개발학이나 정치 외교학 아니면 사회복지학을 가진 전공자들이 강점이 많을 수 있지만 실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리학과 아니면 루마니아어과 네, 아니면 뭐 경영학과 이렇게 등등 되게 다양한 전공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전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NGO도 결국에는 정말 다양한 조직이고 다양한 전공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것보다도 열정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내 전공과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조직에서는 로테이션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부전공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훗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필요한 팁이 있나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협업 능력과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부서와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면 어느 부서에서든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금 쪽에서는 후원자의 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대인관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마련이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비록 평사원일지라도 아니면 조직의 막내일지라도 그 부서의 부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느 순간 조직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NGO의 대다수 활동들이 가치 중심적이며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일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듯 NGO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필드에 가서 또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랫동안 NGO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누기 어려워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많이 생각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직무 박람회 NGO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